네,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1라운드 제3경기가 되겠습니다. 대구와 인천과 대구의 경기를 풀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풀이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스포츠가 뭐 아예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독자에서 좀 이탈을 하셨고요. 또 의외로 제가 지난번 이 전북 영상, 그 다음에 울산 영상에서도 컴백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많이들 못 보신 것 같아요.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제 노출 빈도가 좀 잦아질 테니까 언제든지 좀 보시게 된다면 다시 이제 컴백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2020년 K리그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해보고요. 자, 어찌됐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까지도 간략하게라도 좀 써주시면 더욱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인천과 대구의 제3경기 5월 9일날 오후 4시 30분 인천 홈에서 펼쳐지는 이 두 팀은 작년하고 좀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공통점 뭐냐? 뭐 아실 겁니다. 사령탑이 바뀌었죠. 두 팀 다. 자, 우선은 인천은 작년 시즌에 유상철 감독이 인천의 닉네임 잔류왕, 생존왕에 답게 작년 시즌도 잘 마무리를 해서 결국에는 이 잔류를 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사령탑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이 치료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 자리를 유상철 감독의 친구인 작년에 이 K리그2에서 안산FC를 이끌었던 임완섭 감독이 이 인천을 맡게 됐습니다. 자, 대구FC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안드레 감독이 참 정말로 이 대구의 한 역사를 썼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잘 거두고 당연히 이번 시즌도 안드레 감독이 좀 맡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구단과의 마찰 이런 걸로 인해서 중동 리그로 이제 이 둥지를 옮기게 됐고요. 그 자리를 이병근 감독 대행 체제로 이번 시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령탑은 이렇고요. 우선 또 이 인천부터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석 감독 방금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안산FC라고 하면 2부 리그에서도 그렇게 강팀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약체로 평가를 받았었고, 사실 시즌 초반부터 한 8위나 9위 정도에 해당이 될 거라고 많은 분석가들,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4승 8무 14패. 네, 그리고 실점률은 리그에서 2위로 낮은 팀으로 마킹을 하고 지금 사령탑을 내려놓고 인천으로 좀 둥지를 옮겼는데 과연 인천이 이만석 감독의 스타일과 잘 맞을까? 요게 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인천이 조금 저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경기이긴 하지만. 왜냐면 다른 시즌과는 달리 인천은 또 굉장히 홈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억지됐던 홈이긴 하지만 홈팬들이 없다라는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크게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뭐 편하게 그냥 구장 하나 그냥 내가 훈련하던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일 뿐 홈팬들이 있고 없고 차이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 원정팀 입장에서도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인천 원정은 힘든 게 인천 홈팬들의 이 성원이 너무나 뜨거워서 좀 경기가 좀 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던 이 무관중 경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천의 큰 어떤 홈팬 어드밴티지는 당연히 없을 거고, 또 무엇보다 이 인천은 작년 시즌에 이 33득점으로 성남 다음으로 득점이 최저에 속합니다. 네, 최저 득점 2위에 이제 해당하는데,
사실 유상철 감독이 오고 나서 실점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비는 그나마 좀 잘 됐는데 이 공격 쪽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무구사밖에 없었고 케인대도 야심차게 뭐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그나마 남준재와 이 마트레이드, 제주 남준재와 마트레이드 한 김호준 공격수가 그나마 조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정도.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오고 나서 지연학이라는 또 새로운 공격수를, 또 어린 공격수를 또 발표했다라는 정도.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인천이 그나마 이 작년 시즌에 좀 거둔 어떤 발견의 또 업적이랄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만석 감독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스타일은 실리적이고 안정적인 좀 수비 축구를 지향하는 스타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은 사실 이 이만석 감독 같은 경우는 수비 시에는 양쪽 측면을 활용하기보다는 가운데 중앙 지역을 좁게 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공격 자체, 상대방의 공격 자체를 가운데서 이제 좀 틀어막는, 이런 전술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안산에서. 그리고 이제 공격 시에는 이제 구심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필두로 해서 이 짧은 패스로 인한 빠른 축구를 좀 전개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스리를 3백을 선호를 하는 그런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이 이만석 감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에 이 안산의 멤버들은 뭐 앞으로 다른 팀을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시다 마사토시, 마사로하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쳐보시면 마사라고 나오는데 이시다 마사토시 일본인 선수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공격수 빈츠신코, 이번에 이제 부산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를 제외하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전술에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공격 시에는 필두가 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혁진이라던가 박진섭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 역시나 이번 시즌에, 작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각각 대전 시티즌과 경남 FC로 이적을 했고요. 자, 이번 시즌에 그러면 인천에서 어떤 선수가 그 롤을 할 것이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안양에서 이번에 좀 영입을 한 안진범 선수나 혹은 제주에서 영입을 한 김성주 선수, 둘 다 미드필더고요. 아니면은 이제 지현학 선수, 지현학 선수가 이제 공격수로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 선수에서 이제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시우 선수가 이번에 이제 제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작년 시즌에 첫 경기를 시작하고 3게임 연속 골을 넣더니 그 이후로는 송시우, 시우타임이 좀 보여준 적이 없어서 올 시즌은 송시우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사실은 관건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만석 감독은 사실 이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선수들, 이 선수단 그리고 팀을 정비하고 강화시키고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리그가 끝나고 나서 뭐 다른 팀, 뭐 예를 들면 경남이라던가 성남이라던가 제주, 대전 이런 팀들은 각각 전부 다 12월 말 그리고 1월 달, 늦어도 1월 달에는 다 이 감독 자리를 좀 선임을 했는데, 이만석 감독은 2월 초에 이번에 인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팀들보다도 이만석 감독은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2월 초면은 한참 우리나라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확산이 한참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팀 연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이라던가 전술 훈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지 5월 8일날 개막전이 공식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연습 경기를 한 팀이 인천입니다. 인천은 4월 27일날 수원FC와의 이 연습 경기에서 1대0으로 졌습니다. 1대0으로 수원FC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 시즌에 안산에 있었던 이시다 마사토시가 득점을 해서 1대0으로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일날 서울 이랜드와 또 2차전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조차도 이 원기동 선수한테 멀티 득점을 허용을 하면서 2대1로, 그나마 이제 수비수인 김정호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0패는 면하긴 했습니다만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이 연습 경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만석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의 이 팀 정비할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게임들로 인해서 이 선수단을 파악하고 팀을 정비하고 훈련을 하고 강화시키는 이런 쪽의 이 테스트 목적의 경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리적인 축구 또 그리고 이 개인기의 역량보다는 팀 케미스트리에 의한 축구 이만석 감독 스타일의 이 축구를 과연 인천이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올 시즌 상대적으로 성남에서 데리고 온 선수들 보면 성남에서 문지환,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첫 시즌에 이제 첫 게임에 맞붙는 이 대구에서 강윤구와 이제 김준엽을 또 수비수로 데리고 왔고요. 거기에 이제 안산 이만석 감독이 있는 그 거기서 이제 김현수 선수, 이 코스염의 좀 나이 어린 선수거든요. 이제 좀 노안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선수도 상당히 피지컬도 좋고 킥도 상당히 좀 패스 능력도 상당히 좋은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를 좀 데리고 왔고요. 거기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드필더로서는 이제 안양에서 온 김준범이나 그 다음에 안양에서 온 안진범이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에서 김성주 이런 선수들을 이제 주로 뽑아왔는데 사실 인천은 작년 시즌에 팀 득점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33득점. 성남 다음으로 최저 득점 입니다. 그래서 최저 득점 2위에 해당되는 33득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상철 감독 부임 시에 유상철 감독이 계속 팀을 끌고 왔었을 때도 득점이 좀 많이 터져지지 못해서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인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 시즌에 좀 공격수를 조금 야심차게 좀 영입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만석 감독이 오고 나서의 인천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우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친구인 유상철 감독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어떤 그 추천을 통해서 이만석 감독이 인천으로 오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친구의 또 이런 그 전임 감독의 어떤 조언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경기를 하면서 좀 조직력이 좀 더욱더 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아무쪼록 작년 시즌에 이제 뭐 무고사는 역시나 좀 믿을만하고 케인대 선수가 얼마나 좀 득점을 해줄지 또 이번에 좀 제대를 하고 온 송시우 선수가 또 어떤 득점을 몇 골이나 좀 득점을 할지 이 부분도 좀 나름 그래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성적이 좀 될 수가 있고 아무쪼록 이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문창진이라던가 김보석, 김진야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지도 상주 제대하고 나서 바로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곽혜성 이런 선수들이 좀 빈자리가 이번에 채워진 선수들의 네임밸류를 보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를 상대로 해서 큰 어떤 좀 대승을 좀 하기에는 당연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인천 기준으로 보면은 13승 17무 11패거든요. 약간 우위입니다. 약간 우위이기는 한데 사실 또 최근 경기에 작년 시즌만 놓고 보면은 2승 1무 3번 붙어서 2승 1무로 대구가 우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은 1무 2패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11경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승 6무 4패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고 승리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최근 11경기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봐서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최근 2, 3년 동안 최소한은 최근 2, 3년 동안에는 인천보다는 대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전력으로 지금 상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안드레 감독 없이 그리고 조현우가 없이 이 팀을 좀 잘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근 감독 대행은 그냥 편하게 이병근 뭐 임시 감독도 감독이니까요. 이병근 감독이라고 할게요. 이병근 감독은 여러분 뭐 수원 오랜 팬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10여 년을 넘게 수원에서 선수 생활로 있었고 이 말년에 한두 시즌 정도를 대구에서 말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남 코치, 그 다음에 수원 코치, 그 다음에 대구 코치 이렇게 됐는데 감독 대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도 수원 삼성에 있을 때
서정원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고 나서 그때 이병근 감독이 감독 대행을 그때 처음으로 좀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감독 대행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만석 감독,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이만석 감독보다는 그래도 이병근 감독은 그래도 이제 수석 코치로 이 안드레 감독을 잘 보자 한 또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천보다는 이 대구가 조금 더 나은 조직력을 좀 보여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선수들의 네임밸류, 앞서 말씀드리는 맞대결 전적에서도 보셨다시피 조금 많이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구가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조현우 골키퍼가 없는 부분은 조금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최영호 골키퍼가 이번에 이제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 함영래 골키퍼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최영호 골키퍼가 아무래도 이 조현우 골키퍼 대신에 이제 백업 골키퍼로 활약을 작년 시즌 동안 또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이 최영호 골키퍼가 1선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시즌을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골키퍼도 꾸준히 출전을 하지 않으면 제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이긴 하지만, 어찌됐던 조현우 골키퍼가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불안하고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점.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노력을 했겠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하지만 골키퍼 포지션은 조금 많이 불안하다. 거기에 3백으로 이제 작년 시즌 내내 나왔는데, 올 시즌에도 이 김우석, 그 다음에 정태우, 그 다음에 홍정우, 요 세 선수가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병현과 한희온이 각각 광주와 상무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요 두 선수의 공백이 저는 좀 클 수가 있다. 작년에도 홍정훈 선수가 빠지고 나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좀 많이 번번이 보였었거든요. 올 시즌 그나마 첫 경기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세 선수의 이 선발이라면은 충분히 그 또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리고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는 13승 16무 9패로 5위에 이제 이 랭크를 하긴 했지만, 마무리를 했지만, 득실점만 놓고 보면은 실점률은 37실점으로 전북 다음입니다. 실점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작년 시즌 내내 보여준 것이 있다. 아쉽게도 이 승점을 논할 때는 좀 55점, 그 다음에 포항하고 서울이 이제 56점인데, 이 대구가 작년 시즌에 물론 지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으로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시즌에 제일 많이 무승부를 한 게 대구입니다. 대구FC가 16번을 무려 무승부를 해서, 이 16번 무승부 중에 단 한 경기만 승점 3점으로 승리만 했었으면, 어쩌면 지금 대구는 AFC 챔스를 뛰고 있는 상황이 됐겠죠. 하지만 참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 그만큼 좀 축구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병근 감독 대행이 이번에 이제 최영호 골키퍼, 그 다음에 이제 대신해서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함영래, 포항에서 함영래 골키퍼를 데리고 왔고요.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역시나 이제 대안, 수원 삼성에서 큰 활약 없이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대안을 데리고 왔는데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면 에드가와 그 다음에 세징야가 살아있고, 정승원과 김대원까지도 작년 시즌에 그 강력했었던 미드필더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가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커로 활용을 하겠지만 대안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어찌됐든 대안 선수가 이제 또 수원에서 대구로 이적을 하면서 이 세드가와 대안의 조합,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미드필더 자원과 공격수 자원을 놓고 보면 인천보다는 좀 많이 앞서 있는 느낌은 확실히 들긴 합니다. 감독과 감독 대행과 이게 뭔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모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시즌 늦게 뭐 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부임한 이만석 감독의 인천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수비 쪽으로는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만 이 공격 쪽으로 조금 많이 보강을 하지 못한 이 인천이 또 뭐 몇몇 선수들의 공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중요한 핵심 멤버들을 다 지켜낸 대구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저는 대구의 2대0 정도의 승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불리한 게임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홈이기는 하지만 홈이지만 홈이 아닌 홈인 것 같은 뭐 이런 뭐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시간이 또 얘기를 또 떠들다 보니까 15분 내외로 조금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조금 오버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뭐 좀 이만석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넘었는데 좀 재밌는 또 대구와 또 인천의 경기 또 펼쳐졌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꼭 이 경기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광주와 성남의 경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